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개인적인 일정이 이제 갑자기 생겨서 일정 처리하고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일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못 올렸고 오후 저녁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금은동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 보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차트를 기사와 함께 같이 보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박빌브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도미노스 차트,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은동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볼게요. 미국 최대 쇼핑몰 고객 위에 비트코인 채택을 했다. 비트코인 ATM 설치도 본격화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지금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자 이 사이먼 몰을 운영하는 이 운영자가 비트스톱과 제휴를 해서 이 비트코인 ATM기를 이 사이먼 몰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보시면 미국 전역에 130개 이상의 지금 비트스톱 비트코인 ATM기가 이제 있는데 매달 증가하고 있고 2020년 말까지 500곳 이상을 포함하도록 비트스톱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뭐 사업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비트코인 현금과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해주면 교체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남기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 건데 활용하는 대중들이 이제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사업 자체도, 이 ATM기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 비트코인 ATM 레이더에서 미국이 한 3,000곳 이상, 총 전체적으로 전체 6,000개입니다. 6,055개국 ATM기가 전 세계에, 지금 미국에서 한 3,000개 있고 캐나다 지역,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많다. 그리고 호주하고요.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 같은 거, 특히 뭐 이게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보면 먼저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 이제 이 비트코인 ATM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대중화 다 되고 세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중화 단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홍콩 법안 통과 미국의 감사. 중국은 미국에 반드시 반격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마 이제 이 내용 많이 아실 건데, 지금 이제 홍콩 그 인권 법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하원하고 이제 상원 통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중국은 이제 보복하겠다라고 해서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된다, 이런 이제 기사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홍콩 인권 법안이 서명이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중국이 보복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저는 어떤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이 중국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식품 인플레이션 쪽을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구소련,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렇게 식품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 운동을 벌이면서 소련이 붕괴됐던 과정으로 지금 중국도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도이치뱅크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신 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구조조정 도이치뱅크 51억 달러 자산을 골드만삭스에 매각을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도이치뱅크가 지난번에 이제 감원에 이어서 50억 달러가 넘는 증권을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 직원 18,000명을 감원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까지 92,000명 정도의 인원을 74,000명으로 한 그 2만 명 정도를 이제 추가로 또 감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2022년까지 이 구조 조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7조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인데, 이미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분의 1 토막 시가총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파산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50억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증권을 이제 처분하는 그런 거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산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주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도이치뱅크 차트를 잠깐 이제 볼게요. 그러면 도이치뱅크 지난번에 이렇게 추세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올려서 이 추세선까지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붙여준 이후에 이렇게 한번 다시 이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왔죠. 삼각수렴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시 또다시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추세선을 여기 하나 이제 더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또 삼각수렴, 좀 확대된 삼각수렴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우선 이 처음 이 저점과 저점 있는 추세를 이탈한 다음에 이제 매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이 도이치뱅크 차트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올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증시도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이치뱅크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7,458달러로 보합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역헤드 숄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역헤드 숄더에서 지금 지난번 이 저점이었던 7,700달러까지 붙여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봉 계산했을 때는 4시간 봉에서 봉이 4개 정도, 5개 정도가 진행돼서 한 4개 정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봉 4개 정도 이후에 돌파돼서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때 이제 양봉 만들어주고 넘어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또 이제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7,700달러 저항 맞고 떨어져서 현재는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22평선 22평선 올라올 때까지 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흐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지금 7,350달러 여기를 체크를 잠깐 해보면요, 이 7,350달러 훼손하지 않고 이 22평선 올라오는 이 추세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 추세선 따라서 이 7,700달러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원화 차트 제가 잠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하락세기 상단 추세를 돌파해서 지금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난번 물론 이제 7,700달러 라인은 이제 여기고요. 지난 저점이었던 이 라인은 돌파돼서 이제 안착해 있는 상태고,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목에서 이렇게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이 안에서 이 기간을 보면 뭐 12월 한 13일까지 이렇게 구름대는 얇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지금 가격으로 얘기하면 1,060만원, 1,050만원 이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는데 상방으로 저는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업비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 사건 이후에 소형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형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한 15위에서 18위, 뭐 20위 사이에 있는 중형 알트코인들이 이미 이제 먼저 장기 평선 돌파해서 안착해 줬었고, 지금 이제 업비트 해킹 사건 발표 이후에, 업비트 해킹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 주고 있고,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대형 알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0일 이평선, BTC 마켓 120일 이평선에 다 이제 안착해서 장기 평선, 200일 이평선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그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대형 알트코인이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다가 프랙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올려봅니다. 며칠 전 올렸던 관점과 비슷합니다. V자 비트코인 상승 후에 전고 돌파 후 급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18년 하락장에서 처음 반등 나오고 난 이후 0.786짜리까지 조정받은 그림 4시간 봉 이렇게 올려주셨고, 일단 이 올려주신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그림이 이겁니다. 일단 그 그러니까 올해 초 2018년 말 올해 초에 이 4,200달러 넘기 전에 지금 업비트 원화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원화로는 460만원 이렇게 넘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거쳤는데요. 이 조정을 거쳤던 모습을 보면 저점 대비 0.786까지 약 0.786까지 눌러주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와 주다가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하락장에서 처음 반등 나오고 난 이후 저점을 높이며 올라가다가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부터 상승이라고 보고, 그 시점에서 고점 13,900불을 찍고 현재 0.786짜리까지 조정받은 그림이다. 위에 4시간 봉 차트 보라색 동그라미부터 파란색 동그라미까지 봉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보라색에서 파란색까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제 붙였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13,900달러 원화로 1,680만원까지 올라가고 0.786까지 조정을 줬고, 조정 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대칭 형태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봤던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이제 붙여가지고 확대해서 이제 붙이신 것 같아요. 확대해서 붙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전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때 460만원 돌파될 때 슈팅 나온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난번에 그 주봉 차트에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원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양운위로 주봉에서 올라와서 안착을 하고 일단 1200만원까지 올라오고요. 안착한 이후에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이 1680만원까지 올라오고 1680만원을 넘어갈 때는 슈팅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저도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주봉 이제 스토캐스틱 보면 이렇게 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쌍바닥 형태로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1680만원을 돌파되게 되면 짝꿍대기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를 높인 상태에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그 트레이딩비에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복사해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2019년도 초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과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올라가주면서 상승해 주다가 그 이후에 아까 이제 급등해주는 이 전고점 넘어가면서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박빌부님이 이게 이제 A파 조정, B파 상승, C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파 상승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그 1, 2, 3, 4, 5파는 2012년도, 13년도 패턴으로 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6년도, 17년도 그와 같은 각도로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도미너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너스 이제 현재 68.82로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일단 지난번 박스 상단부였던 68.9를 이제 깨고 내려오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락색이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지금 5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50일, 그리고 이제 120일은 살짝 들렸는데 100일 같은 경우는 꺾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00일은 이제 꺾였다. 그래서 100일 이평선은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추세선,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 저항 맞고 다시 재차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그 대형 알트코인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중형 알트코인 펌핑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소형 알트코인 어찌됐든 뭐 업핏해서 뭐 해킹 이슈긴 하지만 그 해킹 이슈 이후에 펌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알트코인만 이제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 알트코인도 이번에 대형 알트코인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68.3 라인을 깨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알트코인들 위치만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체인링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 체인링크, 뭐 테조스, 티에리온,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이런 아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장기평선 돌파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체인링크 이제 보시면 이렇게 120일, 200일, 360일
돌파시켜주고 지금 이제 20일하고 50일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은 깨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4분의 3 라인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120일, 200일, 그 다음에 360일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진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테조스 볼게요. 테조스도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과 50일 이평선이 이제 20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조정 주고 상승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TLE온도 마찬가지죠. TLE온도 이렇게 이제 급등해주고 한번 눌러주고요. 20일과 이제 50일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 좁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0일, 50일 만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해 나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 정배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5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해주고, 20일과 이제 50일이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소형 알트코인들, 업비트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형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소형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두리기 때문에 펌핑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해킹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이 좀 절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지금 상승은 이게 상승이 진짜 상승이 아니라 해킹 때문에 일어난 그냥 가짜 상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이제 중형 알트코인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원화마켓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두리 상태에서든 어찌 됐든 장기 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지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장기 평선들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됐어요. 뭐 이런 코인들 보시면 다 이렇게 장기 평선, 지금 뭐 장기 평선이 그려있진 않은데 200일 평선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200일 평선 체크를 해보시면 장기 평선 돌파하고 이제 120일 평선도 돌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진 않았지만 보시면 121일 평선은 돌파해서 이제 아직까지 봉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안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121일 평선 돌파, 그리고 이제 200일 평선까지 이렇게 돌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제가 이 스인트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 스인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뭐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제만 4배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장기 평선 다 돌파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가두리장이 지금 이제 최소 이제 2주 이상 진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가두리장 진행되면서 대형 알트코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형 알트코인들이 다른 이 업비트 말고 다른 거래소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두리장이 아닌 그런 거래소들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상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럼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몇 가지 이제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200일 평선, 360일 평선 이렇게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20일 평선에 안착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200일, 360일 평선 아래로 이제 당겨준 상태에서 보시면 현재 이제 120일 이평선에 안착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더리움 BTC 마켓 이 위치가 보시면 2017년 2월에 이렇게 120일선 돌리면서 120일선에 안착했던 이와 같은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진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볼게요. 위치. 리플 BTC 마켓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리플 BTC 마켓 보면 리플도 120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을 했고, 장기 이평선이 이제 200일, 3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 안착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형 알트코인 받고 대형 알트코인, 물론 중형 알트코인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중형 알트코인에서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이 장기 평선 넘어가서 안착해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소형 알트코인들
이렇게 펌핑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럼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저는 이제 차례가 됐다라고 보고, 대형 알트코인들 120일 이평선 위에 다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 넘어가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위치를 체크를 해 드렸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부신 인더스트리 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빗썸에서 거래하는데 해킹이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해커가 리플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바꿔놨다고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해커가 굉장히 착한 해커다.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해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를 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체 매매만 해주고 나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도 다시 이제 비트코인 만약에 리플을 원래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팔고, 뭐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팔고 다시 이제 리플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상승대까지 내가 이 포지션 끌고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암호 자산을 잃게 되면 이제 가장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이제 보안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고, 좀 저는 이제 재미났어요. 어떻게 해커가 저렇게 했다는 게 좀 웃기긴 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조커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쓰는 글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우리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상품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과 심리가 반영된 초고도화된 마케팅으로 우리들의 소비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봐요. 위와 같은 과정들은 결국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 마케팅이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는 수면 아래에 있는 초고도화된 마케팅 방법들은 어느 순간 선의의 경쟁을 넘어 치졸하고 자극적이며 대중들을 기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라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쟁 업체가 만세를 불러야지 결국 승자 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나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순간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케팅에 의해 우리들의 뇌는 격렬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가 미덕인 이 시대는 존중보다는 대접받는 본인 스스로 나름의 소신의 잣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결국에 이제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택을 한다. 내 주관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누군가 컨트롤하는, 우리의 어떤 심리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아마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또 저는 이런 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리플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리플을 사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악의적인 이제 기사들을 퍼뜨리고, 그런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못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또 물량을 털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품을 선택하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똑같은 차트를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는 상승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동일한 차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각각 자신들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되게 웃긴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의견을 읽어드린 이유는, 결국에 사람들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이 시장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100년상의 2019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좀 써볼게요. 18년도 말 19년도 초에 하락장에서 6K에서 3K까지 갔던 시절, 이미 그때 나온 얘기인
캐피큘레이션. 이거 이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조건부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캐피큘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1년 이상 홀더하실 분들은 원금 회복 플러스 알파는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큰 플레이어, 세력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이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워낙 시야가 넓기 때문에 금융 세력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BTC에 대한 빠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일찍이 비즈니스한 채굴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로 얘기하면 사우디 같은 중동의 중동의 뭐 공급업자죠.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있을 것이며 이미 금융 세력들한테 OTC 거래로 상당 부분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하락장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채굴업자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 대규모 채굴업자들, 비트메인과 이 가나안 등의 생존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대규모 채굴업자들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데, 결국에 이 중소 채굴업자들을 죽여야지만이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예전부터 IPO를 통해 하려고 했으나 18년도 말 19년도 초까지 비트메인은 홍콩 시장, 싱가포르 시장에서 다 상장 거부가 됐고, 가나안이 2등 업체로 최근 11월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IPO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는지 이때 우연히 비트메인 대표가 잔커탄에서 우지안으로 이제 교체가 됐고, 우지안으로 이제 교체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추측되는 사유는 잔커탄은 약간 공격적인 이런 투자 스타일이고 내년 반감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IPO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결국 수조원 기업 가치가 있는 1, 2위 업체도 도저히 자체 자금으로는 내년 반감기까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버티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그때까지 버티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중소 업체들을 이제 죽여 놓는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모든 시장의 파일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결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었지만 그런데 결국 2020년 5월은 스케줄대로 반감기가 일어나고 비트코인 공급은 줄어듭니다. 희소해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지안이 반감기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왜 말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는 그 타 업체들에게 중소 이제 채굴업체가 되겠죠. 희망회로 굴리지 말고 우리 비트코인 더 풀어 가격 떨어뜨리기 전에 니들 회사 접어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세력은 우리를 지쳐 나가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 쫄지 말고 비트코인은 보유하면 원금 플러스 알파는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일단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전체 채굴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중소 채굴업자들을 죽이고 반감기 이후에 모든 시장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시장에 확신이 없는 개인들은 떨궈내고 가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볼게요. 존버충 대 단타충, 기회비용 막연한 시체놀이, 미련한 자기 합리화로 치부하는 일부 차트 리딩가들은 대응적 가격과 수익적 직결 부분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코인 수 잃고 수수료 빨리고 웃자다가 단타 맛보지만 개처 물려서 왈왈. 존버충은 단기적 수익보다 코인 수를 중시하기에 장기전 기간적으로 돌입할수록 단타충보다 훨씬 유리하다. 뭐 단타충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존버충 단타충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이제 투자 스타일의 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홀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도 제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해서 내가 코인 수를 늘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업비트 계속 펌핑 나오고 있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펌핑 나오는 거 나는 먹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매매를 해보니까 실제로 코인 개수가 늘었다 라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막상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코인 수를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업비트 차트, 업비트 이렇게 소형 알트코인들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 주고요. 뭐 2배, 4배. 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4배 이렇게 올라가고, 뭐 가스 같은 경우도 4,000원 넘게 찍어주고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하루 만에 반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잘 빠져나오면 상관없지만 잘못 물리면 한 번에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XRP가 지금은 이제 잠잠한 상태지만 스타트를 끊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때 쫓아가서 이걸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소형 알트코인들도 나중에 펌핑 나와서 다시 이제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다시 이걸 또 자르고 XRP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제 코인 수는 반으로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아예 내가 해보고, 그러니까 소량으로 해보고 이게 잘 안 된다, 오히려 코인 개수만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도 안 대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더라도 테스트 금액으로 만약에 진짜 이거 펌핑 나는 거 나는 진짜 꼭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소액으로, 전체가 이제 100이라고 하면 제가 그 알트코인들, 소형 알트코인들 뭐 한 30% 비중으로 이제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일정 부분 가지고만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펌핑 나오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 중에 만약에 펌핑 난 종목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네오를 갖고 있는데, 네오가 이제 아까 오전에 아침에 펌핑이 나와서 뭐 한 1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14,000원부터 그냥 분할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걸 아직 제가 봤을 땐 저평가되어 있는 리플을 사요. 리플을 사고 다시 이제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13,000원까지 조정을 주면 그대로 이제 다시 바꾸는 거죠. 리플은 다시 매도하고 그 네오를 다시 삽니다. 그러면 네오 그 개수는 동일한 개수를 유지하면서 리플 개수만 중간에 교체 매매를 통해서 리플 개수만 늘릴 수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거에서 펌핑 나온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좀 심하게 올랐다, 30% 이상에서 뭐 50%, 많게는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나 지금 이거 손해인데 이게 금액적으로 현금, 그러니까 투입된 원화 기준으로는 손해입니다. 저도 원화 기준으로 만약 손해라고 해도 이제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여서 이제 매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리플 개수를 늘리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개수를 늘리는 게 제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이 리플 개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포지션 안에서 리플 개수를 어떻게 지금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펌핑 나오는 종목들 분할 매도하시고, 좀 심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되는 거 분할 매도, 물론 차트 보셔서 저항 체크하신 다음에 매물대라든가 뭐 저항, 지지 저항 라인 체크하셔서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뭐 지난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또는 3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교체 매매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네오라는 종목이 제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팔아서 리플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홀딩할 물량은 홀딩을 하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네오가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50 또는 뭐 많게는 70까지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홀딩 물량 30은 유지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알트코인들끼리 교체 매매를 할 때는 일정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그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인 개수를 늘리실 수 있으면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물리면 진짜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좋은 내용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엑셀리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이디 비번 저도 모르는 어려운 문자들로 만들어 놓고 구석에 박아놓고 이더리플 사서 앱 지워버려서 큰맘 먹지 않는 이상 로그인이 쉽지 않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원코인 슈퍼이어스 플러스 토큰 사기 맞은 아내 데리고 사는 엑셀리온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리플을 이제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때 파셨던 그 금액대가 제 기억으로는 300원 초반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빠져서 다시 이제 포지션을 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원코인 모임을 나간다면서 저한테 욕을 먹고 있네요. 마누라가 빚진 거 다 갚는 날까지 아예 시세도 안 보려고 했는데 이장님 방송 보면서 자꾸 시세를 보게 됩니다. 여튼 다 갚으려면 최소 3년에서 6년은 걸릴 것 같으니까 그전엔 로그인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 업빗이 털려서 레저 나노 사야 할까 봐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3년에서 6년,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충분히 아마 수익을 내서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화이팅을 하시고, 지난번에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다단계 코인 들어가셔서 손해를 계속 이제 보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뭐 밑땡 코인이었나요?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 초입에 이런 다단계 코인에, 그러니까 뭐 매달 10%, 매달 뭐 15%, 이더리움을 추가로 준다라는 이런 부분에 현혹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을 넣으시게 되면 이 상승장 수익뿐만 아니라 모든 갖고 있던 코인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큰 부기영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업비트 가두리 보면 메이저 손절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디마켓은 리플 가격 비슷하게 만들고 12십스는 트론, 디센트럴랜드는 에이다 이렇게 조금씩 가격을 더 높게 하여 갈아타게 만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펌핑 나오는 소형 알트코인 쫓아가는 거는 저는 이제 비추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펌핑 나오는 종목들 매도해서 대형 알트코인,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지금 121일평선에 딱 지지를 받고 있는 대형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펌핑 나온 코인들이 다시 제자리 또는 20, 30% 조정을 받았을 때, 아니면 또는 뭐 많게는 이제 50%씩 조정받는데, 그렇게 조정받았을 때 다시 그 소형 알트코인 동일 개수로만 채우시고 대형 알트코인 개수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이걸 아마 분명히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뭐냐면 대형 알트코인 재미없으니까 이걸 매도해서 소형 알트코인 사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형 알트코인 고점에 잘못 물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 30% 바로 조정받고, 거기서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대형 알트코인 펌핑이 시작되게 되면 못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하시더라도 진짜 내가 꼭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체 100에서 비중을 적게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 적게 하셔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도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그 비중 조절을 꼭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두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설레임,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속 이제 우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난 이거 이 시장이 싫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진짜 본전만 되면 이 시장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장을, 내가 확신을 갖고 이 시장을 믿고, 야 이거 이렇게 진짜 좋은 알짜배기 회사, 알짜배기 코인을 이렇게 싼 가격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니 너무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레임 속에서 하루하루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냐는 거죠. 전 당연히 이제 후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상황을 유지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 시장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고 막 스트레스고 이게 항상 있는 내내 두려움 속에서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 두려움과 설레임,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장이 설레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설레이고, 하루하루 이제 즐거운 마음 속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악몽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은 완전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조커님이 써주셨던 똑같은 시장에서도 완전히 반대.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고,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결국에 그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어떤 주관적인 내 생각을 심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